안녕하세요. 황희상 약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그램 한약제제 강의 네 번째 정신질환 관련 한약제제 구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정신질환 관련 본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정신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제제를 비교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매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도 매우 높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우울증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많은 환자를 대하는 약사라는 직업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은 무척 복잡한데요. 복지부에서는 이제 50개 정신질환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정신질환 진단에서 일종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에서는 크게 정신질환을 22개의 진단 범주로 해서 300개 이상의 개별 병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은 당연히 약물치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잉 진단의 문제가 또 항상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잉 진단이 아니더라도 약국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넘쳐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정신질환은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부차적인 방법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약국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제제의 본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방에서 오장육부에는 뇌라는 조직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물론 기항지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오장육부 이외의 조직에 뇌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방에서는 정신질환을 간심비폐신의 문제로 봅니다. 즉 오장육부의 어떤 기여의 상태와 정신질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칠정내상이라고 해서 감정이 장기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손상된 장기의 문제가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 심경락이 활발한 것인데 예를 들면 주로 아이들, 청소년까지는 이 활발한 심경락으로 조그만 일에 웃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 웃고 들떠 있으면 심경락이 상한 것이다. 조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증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행으로 본다면은 화극금이 되어서 심화, 심장의 화가 금의 기운을 가지는 폐를 상하게 함으로써 우울증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한방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을 오장육부의 문제로 보고 접근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뇌과학과 인체생리학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그 연관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신질환 한약제제를 구성하는 본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조인 모려와 같은 안신약과 신량해표제인 시오, 그리고 조구 등 우환과 같은 편간식품약입니다. 안신약은 심박운동을 안정시키고 신경계에 직접 작용함으로써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편간식품약은 과항진된 간 기능을 완화시키고 간 조직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 기능의 장애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지는데요. 이는 쓸개즙, 그러니까 담즙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간에서 담즙산이 과다 생성되거나 간 손상이 오면 담즙산의 일부가 혈액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서 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기전인데요. 특히 혈액 중에 담즙산이 증가하게 되면 비비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최신 생리학적인 내용이 한방적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한방적 관점은 계속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오는 신량해표제로 항진된 대사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간담에 작용해서 간의 대사작용을 조절하고 삼초와 심포에 작용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림프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 작용하는 것을 시오와 편간식품약을 비교를 한다면은 시오는 간의 항진된 대사를 완화하고
항진된 교감신경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평간식품약은 간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대별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들 본초들은 모두 간의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간 기능을 개선하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보혈약은 조혈작용 및 정혈작용으로 뇌혈류,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청혈제는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면서 항균, 항염작용으로 주로 간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제는 기본적으로 신진대사를 향상시킴으로써 오장육부의 전반적인 기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다양한 측면으로 판단해야겠지만 한방적 측면에서 본다면 칠정 내상의 측면 그리고 감정이 어떠한가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인가 불면증이 있는가 불안장애가 있는가 심계항진이나 틱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있는가 갱년기인가 등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초의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신약은 주로 심경락에 작용하는 양심안신약과 신경락, 신장경락에 작용하는 중진안신약으로 나뉩니다. 심경락에 작용한다는 것은 신경안정효과, 불안정한 심박운동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신경락에 작용한다는 것은 신수를 보충함으로써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신경세포의 활동을 안정화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수의 보충은 이제 미네랄, 단백질의 재흡수를 통해서 세포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 수분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심경락이 상함으로써 오는 심계항진, 불안, 불면, 잘 놀래는 증상에 사용되거나 신경락이 상함으로써 오는 막연한 두려움, 공포감이 있을 때 이렇게 안신약을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보기제는 주로 감초, 대추, 백출, 인삼, 황기 등이 사용이 되는데 주로 비위장에 작용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때를 쓰는 거 그리고 짜증내고 히스테리를 부릴 때 풀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배알이 꼴린다라고 하죠. 국어사전으로 보면 비위에 거슬려서 안이 굽다, 성질이 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때 비위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질을 의미를 하는데 말 그대로 비위장이 그러한 감정을 주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위장이 건강하면 이해심이나 포용력이 있고 긍정적인 성격이 되지만 비위장이 약하면 강박이 심해지고 우유부단하거나 짜증이나 히스테리가 심해지고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평간식품약은 조구등, 우황, 영양각 등이 사용이 되는데요. 억간산, 가, 진피, 바나탕에 조구등이 사용이 되고 우황 정치원에 우황이나 영양각이 사용이 됩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신혼해표제로는 계지는 주로 심폐에 작용하고 생강은 비위장에 작용하는데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혈성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혈류순환 촉진이 필요하겠죠. 신량해표제는 특히 시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로 산소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 인지기능 저하, 치매 등의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혈 및 정혈작용을 통해서 뇌에 원활한 혈류를 공급하는 이 보혈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혈제 중에서 용안육은 심장, 비장에 작용해서 안신작용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혈제는 호흡기에 사용될 때는 항염, 항균 작용을 하지만 정신질환에 작용될 때는 심경락 또는 신경락에 작용해서 과항진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간경락에 작용할 때는 항염 작용으로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문맥순환을 원활히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바나, 정궁, 복령, 목향, 오미자, 부소맥 등 다양한 한약제제들이 정신질환 한약제제에 사용이 됩니다. 정신질환 한약제제 본초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본초들이 사용되는지 한번 보면 다양한 본초가 사용되는 만큼 작용 지점도 다양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방적 관점에서는 정신질환이 오장육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이 정신질환 개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폐경락은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폐호흡의 안정은 산소 공급, 자율신경계 안정, 혈중 pH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정신질환의 개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폐경락에 차갑게 작용하는 것은 항염 작용 그리고
과항진된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폐경락에 따뜻하게 작용하는 것은 혈류순환을 통해서 폐 조직을 회복하고 호흡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장육부에 차갑게 작용한다는 것은 이완작용, 항염작용, 진정작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특히 신장에 차갑게 작용한다면 항염작용을 통해서 신기능을 회복하고 신경 완화 작용을 통해서 신장에서의 영양분 및 수분 재흡수 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따뜻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신장에서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대사작용을 촉진해서 신장 조직을 회복시키고 혈액의 점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의 혈액순환에 있어서 혈액량, 혈액의 점성을 조절하는 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의 점성은 세포 조직의 삼투압과 연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혈액의 점성은 간에서 생성된 알부민과 신장에서 혈장, 그리고 아미노산, 단백질 재흡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간과 담낭은 대체로 차가운 성질의 지점들이 많은데요. 간은 장기 중에서도 온도가 높고 바이러스에 약하고 항상 대사가 과항진되는 경향이 있고 염증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간에 작용하는 본초들은 대부분 차가운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열제들이 대부분 차가운 성질을 가지는데, 이에 비해서 당기나 숙지향 같은 보혈제의 경우에는 간에서 조혈작용과 같은 대사를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심경락과 관련해서 혈압 조절의 경우에는 차갑게 작용하는 본초들이 사용이 되지만,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심경락에 차갑게 작용하는 본초도 많지만 따뜻하게 작용하는 본초도 많습니다.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심장운동을 촉진해야 될 필요도 있고, 거꾸로 심장운동, 과항진된 심장운동을 억제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신경 반응을 조절하는 균형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장은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조직이고, 그만큼 심박운동의 항상성 유지에는 자율신경계나 중추신경계 호르몬, 혈액의 pH, 호흡활동, 심장을 둘러싼 심낭이라든가 전체적인 혈액량 등등 많은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심장과 관련된 신경, 이런 활동들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심 안신약에서 양심은 심을 기른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심을 기른다는 것은 손상된 심장 조직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심장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불안정한 심장 운동을 전반적으로 안정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장의 경우에는 체력이 너무 저하되어서 대사 기능이 너무 약해졌거나 허혈성으로 인해서 뇌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못할 때,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신장 해표제인 CO의 경우에는 간, 담, 삼초와 심포경락에 서늘하게 작용하고, 청열사화제인 치자는 심, 배, 위, 간, 삼초 이렇게 다양한 장기에 서늘하게 작용합니다. 평간식품약인 조구 등은 간과 심포에 작용을 하는데요. 이들 본초와 같이 삼초나 심포에 작용하는 본초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포는 심장활동과 관련해서 심박운동이나 자율신경계와 연관성이 있고, 삼초는 복부의 전체적인 순환계와 연관성이 있는데 복막의 림프순환계나 신경계와 연관성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작용하는 것은 이완시키는 것, 염증을 억제하는 것, 항균작용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장육부와 감정과의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것인데요.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강의로 한번 공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한약제제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본초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한약제제의 효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는데요. 정신질환 한약제제는 크게 안신약이 중심이 된 한약제제들, 그리고 CO가 중요한 역할을 한약제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본초가 사용되면 대체적으로 정신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보간환이나 온청음처럼 보혈제가 중심이 된 제제나 보중익기탕처럼 보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제들도 있습니다. 가미기비탕, 가미온담탕에는 산조인 원지가 사용이 되고요. 양심 안신약이죠. 산조인탕에는 산조인과 청열사화약인 지모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계지가 용골모료탕, CO가 용골모료탕에는 중신안신약이 용골과 모료가 사용이 되죠.
시효는 많은 제재에 사용이 되는데 가미소요산, 억간산 가진피반화탕, 사역산에 시효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미기비탕, 보중이끼탕, 시효청간탕에도 시효가 사용이 됩니다. 보혈작용을 하는 사물탕도 여러 가지 제재에 들어가는데 보관한, 온청음, 시효청간탕에 사물탕이 들어갑니다. 보관하는 사물탕에 신혼해표제인 강황 방풍이 들어가면서 간허증, 그러니까 간기능 저하로 인해서 잘 놀래는 증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청음은 사물탕과 황련해독탕이 합해진 것으로 부인과의 정신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데, 황련해독탕이 사용됐다는 것은 열이 올라서 쉽게 흥분하거나 코피나 안구출혈처럼 혈류가 상부에 몰리면서 일어나는 증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미소요산은 실량해표제인 시효와 치자가 함께 사용되는 만큼 신경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목단피 백출, 당기, 백작약, 목령처럼 정혈작용을 하는 본초의 조합이 되어 있어서 부인과의 정신질환에 사용되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건강을 사용했다는 것은 체질적으로 대사 기능이 약한 허약 체질, 냉한 체질이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가미기비탕 역시도 가미소요산과 마찬가지로 허약 체질의 정신질환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가미기비탕은 양심 안신약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신불안이 조금 더 심하고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보기제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비장 기능이 약해서 빈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미소요산은 안신약 없이 시효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혈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정신질환에 사용된다는 기보다는 부인과의 신경과민 증상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미온담탕은 주로 위장관에서 사용되는 이진탕이 구성이 되어서 들어있는데, 오심구토와 같이 소화 기능 장애가 있으면서 불면이나 잘 놀래는 등의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온담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쌓인 노폐물인 담을 없애서 병증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화한담약인 바나, 청화열담약인 주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류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기제인 지실이 들어가고, 대사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기제인 대추와 인삼이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신경이 예민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체내 담이 쌓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나 오심이 동반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억간산 가진피반화탕이나 사역산은 다이어그램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듯이 혈류장애와 관련해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가슴이 답답한다거나 열이 오른다거나. 그래서 억간산 가진피반화탕은 시효와 조구 등이 함께 사용이 되면서 간경락의 이상으로 화를 잘 내거나 불안 증상이 있으면서 심장, 심계항진과 같은 자율신경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억간산과 진피반화탕에는 청열제가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즉 허약 체질, 그리고 예민한 체질의 소화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역산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흉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불안 증상이 있을 때 사용이 됩니다.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완화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효청간탕은 온청음에 실량해표제와 길경, 과루군, 연교 등이 함유된 제제입니다. 길경과 가루군은 호흡기 관련 제제에서 다루었듯이 전반적인 약성을 폐경락으로 이끌어내고, 연교는 림프 조직에 의해서 항염작용을 강화시키는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얼굴 부위의 출혈성 증상이나 흥분 증상으로 인한 온청음의 약성을 입인 후에 림프 조직, 그러니까 코나 구강이나 이쪽에 얼굴 쪽의 림프 조직에 더 집중시키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을 동반하는 편도염이나 중이염에 사용될 수 있는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실량해표제가 폐경락에 서늘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 염증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지가 용골모료탕은 계지탕에 중진안신약인 용골모료가 추가된 것이고, 시효가 용골모료탕은 소시효탕을 기본으로 용골모료 및 대왕계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계지탕은 상한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제제죠. 감기 몸살에 사용되는 기본 처방이고, 소시효탕은 간담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소화 기능 저하, 피로, 발열, 오한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두 제제 모두 불면이나 신경과민과 같이 비슷한 증상이 사용될 수 있지만,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그리고 긴장으로 인해서 복부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지가 용골모료탕을 사용하고, 기본 대사 기능이 활발한 열성 체질이면서 변비 증상이 있다면 시효가 용골모료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 한약 제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이 정리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한 것인데요. 부인과 질환의 정신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 가미소요산과 온청음, 그리고 허약체질이나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억간산과 진피바나탕, 시오청간탕, 간맥대조탕, 그리고 간담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미기비탕, 보간한, 시오가 연골모려탕, 그리고 체력이 저하되고 피로가 많이 쌓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산조인탕, 개지가 연골모려탕, 보중이끼탕,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담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역산, 그리고 가미온담탕, 가슴이 답답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심기항진이라든가 불안장애에 사용되는 천황보신단, 그리고 갑작스러운 자율신경 실조증에 사용될 수 있는 우황정심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제를 잘 활용하시면 신경계 질환에서 한방제제로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들 제제의 비교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 본 것인데요. 간 기능에 이상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라면 시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미소요산, 시오청간탕, 보중이끼탕, 사역산, 억간산가 진피바나탕, 우황청심원의 시오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산조인, 원지, 백자인과 같이 양심 안신약이 사용되는 제제들, 그리고 중진 안신약이 사용된 제제들이 있습니다. 양심 안신약은 심경락에 주로 작용하고 중진 안신약은 신장경락에 작용한다고 대별할 수 있겠는데요. 안신약은 큰 충격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증상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천황보신단에는 산조인, 원지, 백자인 이렇게 세 가지 양심 안신약이 들어 있습니다. 우황청심원과 천황보신단을 비교를 한다면 우황청심원은 심혈을 내리는 청심이지만 간에 대한 작용이 매우 중요하고 천황보신단은 보심이라는 말 그대로 심장, 심경락에 대한 작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미온담탕은 구토, 오심과 같은 소화기 질환에 사용된 이진탕이 함유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중진 안신약인 용골모료가 사용된 제제들은 개지가 용골모료탕, 시오가 용골모료탕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보혈제인 사물탕에 강활 방풍이 추가된 보간한, 그리고 사물탕에 황련해독탕이 추가된 온청음이 있습니다. 보간한은 간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간 허증으로 인해서 잘 놀래는 증상에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온청음은 주로 열성 체질의 부인과 정신질환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맥대조탕 같은 경우는 부소맥이라고 하는 특이한 한약제제, 이렇게 물에 띄었을 때 떠오르는 통밀을 의미를 하는데요. 가벼운 그리고 서늘한 성질을 지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 감초가 여기 배합된 구성인데 주로 소화에 히스테리 증상에 사용된다고 하겠습니다.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요. 꼬인 배알이 꼬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꼬인 배알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부소맥인데 다른 말로 하면 비위를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비위와 관련하면 애들 키우다 보면은 애들 비위 맞출 때가 굉장히 많죠. 무조건 비위에 맞추다 보면 비위에 대한 포용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억압하는 것도 좋지가 않은데, 어쨌거나 비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의식, 나의 생각, 자의식의 성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떼쓰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의식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비위는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공감을 해주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연습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하여튼 애들 비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꼬인 비위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간맥대조탕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오를 기본으로 하는 그룹을 보면 시오의 정혈 작용을 강화한 것이 가미소요산이고요. 시오의 조혈, 청혈 작용을 강화한 것이 시오청간탕, 그리고 시오의 보기 작용을 강화한 것이 보중이끼탕, 그리고 이기 작용을 강화한 것이 사역산, 그리고 시오의 편간식품 작용에다가 정혈, 조혈 작용을 강화하면 억간산 가진피바나탕이 되겠고요. 개규, 조습 작용을 강화한 것이 우황정심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개규라고 하는 것은 규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죠. 구멍을 연다.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입 이런 인지 기능을 의미를 하는데요. 인지 기능을 회복시킨다, 정상화한다, 즉 자율신경을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룹으로 안신약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산조인 원지와 같은 양심 안신약의 거어작용, 양혈 조습작용이 추가된 천황 보심단이 있습니다. 양혈 조수 모두 청혈제에 속하는데 이때 양혈은 혈을 서늘하게 식힌다는 의미가 됩니다. 혈액 중에 염증성 물질을 제거해서 혈류순환을 원활히 하는 작용, 그리고 조습작용이 항염작용이 강하다면 양혈약은 주로 신장에 작용함으로써 체액량을 늘리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서 혈류순환을 원활히 하는 작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양혈약은 신장과 간에서의 조혈작용을 촉진해서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하는 작용을 합니다. 세포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무산소성 대사가 작동하면서 이때 젖산이 생산이 되고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또 이때 에너지 생산 효율은 산소성 대사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사 과항진의 한 측면입니다. 즉 세포가 저산소 환경에서는 에너지의 대사 과항진이 유발이 되고 이것이 허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산소 운동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혈약인 생지왕이 이러한 허혈을 해소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양심 안신약에 오나 한담약인 반화가 들어간 이진탕과 청혈 하담약인 주겨가 추가되어서 거담 작용이 강화된 가미온담탕, 그리고 보기 작용이 강화된 가미기비탕, 그리고 사화 작용이 강화된 산조인탕이 있습니다. 용골모려와 같은 중진 안신약의 계지탕이 배합된 계지가 용골모려탕, 소시오탕이 배합된 시오가 용골모려탕이 있습니다. 이들 제제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약 제제의 다이어그램인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다이어그램을 보면 A, B, C에 공통적으로 신량해표제인 시오가 들어 있습니다. 3초 심포 간담에 서늘하게 작용을 하는데, 즉 스트레스성 질환 그리고 간의 염증을 낮추어준 억제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D는 시오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중진 안신약인 모려, 용골이 사용되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신경성 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 정신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오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외부의 스트레스가 심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신경이 예민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A와 D를 보면 간, 심, 신장에 작용하는 중진 안신약인 모려, 용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시오의 유무가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A는 시오가 들어있고 D보다 차가운 작용점들이 더 많습니다. 대장, 폐, 심단, 비, 삼초, 심포에 모두 차가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D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작용점이 많은데, 즉 A는 대사가 활발한 열성 체질에 사용된다는 의미가 되고 D는 허약 체질에 사용된다는 의미로 더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A와 B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지점들이 많이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는 비위장과 폐경락에 따뜻한 작용점이 많습니다. 황금과 시오를 제외하면 따뜻한 작용점들인데요. 비위장의 기능과 호흡기의 기능을 촉진하는 구성에 청혈제인 황금, 신량해표제인 시오가 들어가면서 간담의 염증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담낭의 작용이 중요한데요. 이를 비위장의 기능 저하 연결시켜 본다면 당남령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옆구리 통증, 구토, 오심이 있는 증상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A는 B의 중진 안신약인 모려, 용골과 사하제인 대황 등이 추가되면서 신장, 간, 심장의 작용점이 더 많은데요. 차가운 지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차갑다는 것은 이완시킨다, 진정시킨다, 혈류를 아래로 내린다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뜻한 성질의 계지가 사용되면서 차가운 성질로 인해서 정체될 수 있는 혈류순환을 보강하는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려, 용골이 사용이 되어서 정신질환에 사용되는 구성인데 전반적으로 진정작용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경락에서는 가슴 두근거림의 완화, 간담경락에서는 깜짝깜짝 놀래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장경락에서는 불안함, 불안장애, 분면의 완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하제인 대왕이 사용되었으니까 변비 증상이 동반될 때 사용될 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오장육부에 대체적으로 골고루 작용하는 구성이고, 차가운 지점과 따뜻한 지점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니까 크게 체질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청열제가 사용되어 있고 차가운 또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사가 활발한 체질, 대신 하복부에 혈류가 몰리는 대장, 신장의 차가운 구성이기 때문에 임산부나 평소 설사가 잦은 체질이라면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이 약하거나 허약 체질이라고 하면 A 대신 D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D는 평균적으로 따뜻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보혈제인 작약이 들어가면서 긴장된 복부를 이완시키면서 정체된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지, 생강, 감초, 대추, 작약은 계지탕의 구성 성분이죠. 계지탕은 상한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제재로 임산부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허약 체질에 사용할 수 있는 감기 몸살약이죠. 이 계지탕에 모려 용골이 사용되었으니까 허약 체질의 정신질환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재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A와 D가 잘 대별됩니다. 소아나 허약 체질의 신경 세약 불면에는 D, 약간 열성 체질이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는 불안장애 불면에는 A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라도 열이 많다면 D 대신 A를 쓸 수도 있겠죠. C는 실량 해표제인 CO와 승마를 제외하면 따뜻한 본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뜻하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장기들의 기능을 촉진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제가 5개가 사용이 되었으니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큰 상태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에 이기제인 진피와 온리제인 건강, 보혈제인 단기가 사용되어서 혈류순환과 조혈작용을 촉진해서 조직을 회복시키는 구성이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저하되고 지친 비장과 폐의 활동을 촉진해서 필요한 조직을 회복시키는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CO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간담의 염증을 억제하는 의미이면서 과항진 등 대사를 완화시킨다는 의미도 됩니다. 승마는 비위장에 서늘하게 작용하는데 이때 서늘하다는 것은 완화시킨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모은다, 이렇게 수축시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의 의미가 되는데요. 기허해서 너무 저하된 비위장 평활근에 어떤 운동을 수축시켜서 운동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비위의 양기를 상승시키는 작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승거양기 또는 승양거함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비위장에 따뜻하게 작용하는 것은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소화의 분비를 촉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의 소화 흡수를 원활히 하고 비위장에 적체된 노폐물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폐의 작용을 촉진하는 것은 원활한 호흡 운동을 촉진하는 것이고 혈중 산소 포화도를 상승시켜서 조직에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하는 중요한 작용입니다. 피로가 쌓였거나 기어 발열이 있는 경우에 폐의 작용을 보강하는 것은 이렇게 산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C는 전반적으로 기여한 상태, 체력 소모가 크고 위장관 활동이 많이 저하된 상태, 그리고 실량 해표제가 사용되었으니까 기어 발열로 인해서 식은땀이 나거나 심기항진이 나타날 때 사용되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C 제제에는 서늘한 성질의 CO와 승마가 사용되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따뜻하거나 뜨거운 본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가 활발한 열성 체질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B는 소시오탕, A는 CO가 용골 모려탕, D는 계지가 용골 모려탕, C는 보중익기탕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A, B, D에는 CO가 사용되었으니까 스트레스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C에는 CO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양심 안신약이 사용되었으니까 역시 정신질환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D에도 양심 안신약인 산조인과 원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B는 평간식품약인 조구 등이 사용되어서 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A와 D는 패턴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간, 심, 산포, 심포의 작용점이 비슷하고 또 비위장의 작용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위장의 작용을 촉진하는 구성이니까 비위장 기능이 약한 허약 체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A는 서늘한 성질의 백작약에 사용되어서 복부 혈류량을 늘려서 특히 여성의 자궁에서의 혈류순환을 촉진해서 부인과 질환에 사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목단피, 작약단기, 백출, 복령 이렇게 부인과 질환에 많이 사용되는 본초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D는 A보다 비장의 작용점이 더 많은데요. 특히 보혈제인 용안육이 사용이 되면서 단기와 함께 조혈작용을 좀 더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는 빈혈 증상을 완화시키는 의미가 크겠습니다.
또 D는 보중익기탄과 마찬가지로 보기제가 5개나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체력 보충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A, D 두 제제 모두 목단피, 당기, 백출, 복령 이렇게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본초들과 함께 온리약인 건강에 사용되어서 체질적으로 냉한 체질, 혈류순환이 약한 체질에 사용될 수 있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A, D 제제 모두 청혈사화제인 치자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열감이 동반되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CO가 사용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제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A 같은 경우는 냉한 체질의 부인과 질환의 신경성 질환에 사용되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D 제제 같은 경우는 양심 안신약인 산조인 원지가 사용되었으니까 단순한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신경과민뿐 아니라 불안장애,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심경락의 작용점이 많은데 있는 심계항진이나 잘 놀래는 증상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D는 유독 비장에 따뜻하게 작용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비장 기능이 약해서 적혈구 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 오는 혈색이 좋지 않은 이런 허약 체질에 사용되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두 제제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C 제제는 심, 배, 신, 비장에 따뜻한 작용점이 많습니다. 따뜻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조직의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그 조직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되고 정체된 체액의 순환을 촉진해서 담을 없앤다. 뭉쳐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담을 없앤다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C제제 같은 경우는 온화 한담약인 바나, 청아혈담약인 주겨가 사용되어서 주로 비위장 조직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촉진합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정체된 노폐물과 체액이 엉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나 주겨 모두 이 담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기로 오면 이제 거담, 가래를 없애는 것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담이라고 하면 조직의 노폐물인데 이 담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조직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거기에 깨끗한 체액을 공급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때 비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장은 적혈구 순환, 또 췌장 같은 경우는 당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방에서는 비장이라고 하면 질화, 그러니까 비장과 췌장을 합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비장, 질화는 혈중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혈소판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소판이 증가하면서 혈액 중에 혈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직이나 혈액 중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비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실, 주계와 같이 비위장에 서늘하게 작용하는 것은 비위장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위장에서의 혈류량을 늘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심장이나 간, 담에 이런 담이 형성이 되면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심허나 간담 허증이 발생하면서 잘 놀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심담 허겁이라고 합니다. 또 뇌에 정상적인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겠죠. C제제는 이러한 심담 허겁을 해소하는 제제입니다. C제제에 사용된 양심 안신약은 신경 완화 작용도 하지만 거담 작용의 약성을 심경락, 간담 경락으로 끌어오는 역할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C제제의 다이어그램에서 폐, 심에 따뜻하게 작용하는 점들이 많은데요. 이는 폐에서는 폐의 호흡 활동 촉진해서 혈중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고 이산화탄소는 원활히 배출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경락에 따뜻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저하된 심장 활동을 촉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수삼순약인 복령이 사용되어서 심장 주변에 정체된 체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심담이라고 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심장 운동이라고 본다면 C제제의 경우에는 심장에 따뜻하게 작용한다는 점, 심장을 운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심부전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C제제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작용이 약하고 비장 기능이 약해서 약간의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잘 놀래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이 있는 이런 증상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B제제는 주로 간담,
비장, 심포의 작용점이 중요한데요. 간 기능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열제처럼 아주 차갑거나 온리약처럼 아주 뜨거운 본초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약 체질이나 소화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시오와 조구 등이 함께 사용되면서 간 기능의 회복을 촉진하는 구성입니다. 간 기능이 회복이 필요할 만큼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안신약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좀 허약한 체질, 신경이 과민한 체질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로 인해서 불면, 불안 등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소화계의 경우에는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소화야증이나 틱과 같은 증상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제제를 보면 가미소요산, 가미기비탕, 가미온담탕, 억간산, 가진피 반화탕입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A, B, C, D 다이어그램에서 먼저 B, C를 보면 B는 신경락에 서늘한 작용점이 상대적으로 많고 심경락에는 평하게 작용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C는 간과 비장의 작용점이 확연히 많습니다. B는 양심 안신약이 사용이 되는데 주로 심박 운동과 관련해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C에는 평간식품, 방향계규약이 사용이 되는데 간 기능과 신경계를 회복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청열제를 보면 B는 양혈약, 양혈제가 사용이 되고 C는 조습제가 사용이 되는데 조습제가 훨씬 차가운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C가 B보다는 조금 더 급성일 때 빨리 열을 식힐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온리약인 계피가 사용이 되어서 혈류순환 작용을 강화하고 보기제가 많이 사용이 되어서 영양 공급과 대사 촉진 작용이 강조된 구성이 C라고 하겠습니다. C가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구성이라면 B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손상된 간, 혈류, 그다음에 신경계의 회복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A는 매우 간단한 단순한 구성이지만 간담, 심신, 비위폐에 골고루 작용을 합니다. 특별히 뜨겁거나 차가운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허약한 체질에 사용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양심안신약이 산조인이 가장 중심이 되는 군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청열사화제인 지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에 차갑게 작용을 하면서 신수를 보충해서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신수를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장에서 미네랄, 단백질 같은 영양분 재흡수를 촉진하고 세포 내에서의 수분 보유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로 누적으로 세포마저도 필요한 상태에서 어떤 세포의 회복을 도와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약 체질이면서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심계항진, 불면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 제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A 제제를 보면 심경락의 작용점이 있고 이것이 심계항진을 완화시킨다라고 보겠습니다. D 제제는 전체적으로 차가운 성질의 구성이 많습니다. 청열제로 구성된 황련해독탕은 아주 차가운 성질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서늘한 성질의 신량해피약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차가운 성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열이 많고 대사가 활발한 체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조열작용을 하는 사물탕이 따뜻한 성질로서 약간의 음양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하겠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조열작용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활동이 대사가 활발한 소화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오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활발한 소화에 신경성 질환에 사용되는 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활동량은 많으면서도 신경질이 많은 어린이에게 사용해서 대사를 안정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D 제제를 조금 더 보면 차가운 성질이 많다는 것은 열을 내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한 것인데 신경을 완화시키는 작용 역시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황련해독탕은 림프 염증을 내리는데 D 제제는 길경이 사용이 되어서 전반적인 약성이 호흡기에도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신량해표제인 박하 우방자가 그 약성을 조금 더 위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상기도 호흡기에서도 더
위쪽 상기도의 림프 조직 염증에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도 중이염이 해당이 될 수 있고 이걸 피부로 본다면 습진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조인탕, 시오청간탕, 천황보신단, 우황청심환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혼자서라도 쌓인 감정을 해소하는 겁니다. 반려견이라던가 애기기도 혼자 사는 사람의 우울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수다를 떠는 것, 웃는 것, 우는 것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뇌에서의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개선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웃거나 우는 것은 또 림프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림프순환은 모세혈관의 삼투압이나 근육의 움직임이 주된 동력인데 웃거나 우는 과정에서 특히 내장기관에서의 많은 근육의 움직임이 내장기관에서의 림프순환을 촉진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황장애나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다면 꼭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감정 해소를 통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우는 편인데 울고 나면 좀 시원하죠.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의를 통해서 한약재재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